여러분, 자영업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통장에는 돈이 쌓이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이 미스테리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수익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카페나 식당이 내일 당장 문을 닫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내 가게의 수익성을 만드는 3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3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율 관리이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마지막 3번째는 임대료 관리입니다. 이 3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노력을 해도 수익성 개선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원가율입니다. 원가율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자영업 수익성 관리의 중요한 부분인데, 장사 경험이 적은 대표들이 실수하는 것이 원가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왜 장사는 되는 것 같은데 남는 돈이 없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원가율은 각 사업 모델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상적으로는 30%에서 35%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객단가 자체가 높은 사업 모델에서는 원가율이 40%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매출에 대한 볼륨이 크기 때문에 실제 수익성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죠. 내 돈과 번 돈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 게요. 원가 관리, 수익 관리 없이 장사를 하다 보면 세금, 인테리어 감가상각 비용을 빼놓는 것도 전혀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마치 직장 생활하던 때보다 2배, 3배 이상의 수익이 늘어났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에 자영업 불황이니 폐업 100만 시대인이 하는 것도 본인은 체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 내 돈이 아니고 나가야 할 돈까지 내가 번 돈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생각을 아예 안 하다 보니 1월달, 7월달 부가세 신고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마이너스 늪에 빠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투자비, 권리금에 대한 감가상각을 미리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업을 해야 되는 시기에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번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내 돈을 사용했던 거죠. 이건 마치 금고에 돈 쌓아두고 24개월 할부로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죠. 매출 규모와 수익성에 맞춘 직원 배치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건비 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인건비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출과 직접 연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낮은 매출, 소위 조용한 날이 많아지면 순이익이 크게 감소되는 것도 매출이 낮아진다고 채용한 직원들의 인건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섣불리 인력을 줄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처럼 인력 조정을 하면 또 단체 예약 주문이 들어온다던가 매출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에 대한 배치를 줄여놨기 때문에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간다던가 홀서빙 실수가 자주 발생된다던가 주방과 홀에 과도한 렉이 걸리기도 합니다. 숙련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향후에 신입 직원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감소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보통 매출의 7%에서 10% 수준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임대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메인 상권에 위치한 매장들은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큰데, 상권 분석을 하며 과감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가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상 매출액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면적에는 테이블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점심 저녁에 몇 회 전에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주중 주말 매출 차이가 발생되는 상권일까? 이 3가지 질문과 내 브랜드의 객단가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매출액에 대한 가늠이 가능합니다. 메인 상권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브랜드와 상권, 그리고 이 상가의 구조를 보고
내가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상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월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어야 하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세가 250만 원이다. 그럼 2,500에서 3,500만 원의 월 매출액이 가능한 상가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월세가 만약에 400만 원이다. 그럼 월 매출액은 4천만 원에서 5,7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월세가 800만 원이라면 8천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 수준의 매출 발생이 필요하고요. 월세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1억에서 1억 4천만 원 수준의 매출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엑셀을 열고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원가율이 얼마인지, 임대료는 매출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숫자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자가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고민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영업 성공의 비밀은 이 세 가지 핵심 요소의 관리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가율, 인건비, 임대료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사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매월 1회 상권 분석 무료 세미나를 부자창업스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참여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